죠. 안녕하십니까. 국어 선생님입니다. 기상직 문제를 2월 15일 날 올해 첫 시험인데 쳤거든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보고 와서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들고 와서 계속 묻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기상직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잖아요. 올해 첫 시험이니까. 그래서 예년하고 달리 기상직 지문이 4장이었어요. 원래 1장 정도로 끝나는 시험, 단답식 시험 문제인데 이게 지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우리가 보통 15분 정도, 지문이 길면 한 18분 정도의 마킹까지 다 끝나야 되잖아요. 다운을 받아서 반드시 한 15분 내에 다 푸는 식으로 해서 자기 점수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18분, 20분까지 해서 마킹 다 하는 식으로 공부가 조금 딸리는 친구들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요 동강하고 같이 요 자료하고 소설 텔링, 쇼잉 자료를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얼른풀이 하겠습니다. 조사 쓰임이 바른 거, 신문사, 그러니까 요게 이가 주격 조사를 써도 돼요. 근데 단체 명사인 경우는 우리가 주격 조사를 에서라고 배웠죠. 예를 들어, 자,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청와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니까 청와대에서 2번, 자, 개각을 결정했다. 이럴 것 같으면 결정했다에 대해서 에서가 장소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린다, 회담이 열린다가 아니고 요게 이가 주격조사로 바꿀 수 있으면 이때 에서를 주격조사다 이렇게 푸는 거 기억나시죠? 고문법입니다. 이가보다는 에서가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이요. 라고 안 되죠. 따옴표가 없을 때는 간접 인용이라 해서 고만 씁니다. 옳다고 우기며. 그 다음 3번 오케이. 무정명사 기억하십니까? 단체나 일본 같은 나라 단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식물, 꽃에, 나무에 이럴 때는 에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인에게 같으면 일본인에게가 돼야죠. 이런 거는 유정명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도 많거니와 예상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 4번이 관건입니다. 을의 목적격 조사에 출처났더라고요. 재배법을 착안하다. 노노노. 이건 한국어에서 착안하다는 건 뭐뭇에 재배법에 착안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 들어가는 게 뭐뭇에 적응하다. 자,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 뭐뭇에 구애받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목적격 조사가 아니고 애가 들어가야 돼요. 아, 하나 더 있다. 비유하다. 뭐뭇과 비유하다가 아니라 뭐뭇에 비유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조사용법 꼭 기억하시기. 자, 그 다음 틀린 문장 고르기는 일단 기출문제를 주관식으로 싹 훑어주고 그 다음 예상문제를 똑부러진 걸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이 답이고 자, 틀린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코 빼기, 이마 빼기, 고들 빼기도 빼기입니다. 빼기와 빼기는 잘 나오죠. 그 다음 3번 한 띄우고 칸. 그 다음 돌덩이 틀렸습니다. 돌반지 리얼만 쓰죠. 표음적 표기예요. 그 다음 4번 안 되어요, 돼요 맞고. 그 다음 하지 말다는 자, 이게 직접 명령일 때는 간접 명령일 때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오타로 너무 유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연습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맞습니다. 마라 말라. 그래서 마라. 자, 인터넷 오타로 유명하죠. 말하라 라는 것은 쓸 수 없습니다. 노,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이쇼 나왔다. 장미 한자. 그 다음 빛이 우리 고유어니까 시옷 들어가고 된소리 발음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윳빛, 그 다음 자줏빛 이럴 때도요. 사이숏은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 2번. 그 다음 3번은 2번입니다. 자, 이게 작년 최근 기출문제에서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어떤 유형인가 하면 겹문장인 거는 똑같습니다. 자, 겹문장인 거는 똑같은데 안긴 문장이냐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냐 아니면 이어진 문장이냐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 to 2번이 답이겠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과일도 사고 and나 보시면 대등적 연결음이고 대등적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적과 종속절은. 그 다음 1, 3, 4는 암긴 문장. 1번은 뭘까요? 니은 관형사형 음이 관형절. 그죠? 자, 그 다음 3번 돌아오기 명사형 음이고 를 목적격 조사를 같이 합한 겁니다. 명사절 암긴 견문장. 그 다음 4번 재미있었냐 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인용절 암긴 견문장입니다. 다 견문장이지만 2번이죠. 그래서 견문장 종류는 출제 영순입니다. 품사 구별하고 문장에서 종류 구별, 성분 구별 이런 거는 필수죠. 자, 그 다음 4번은 답이 2번입니다. 맞게 푸셨습니까? 잠기가 밝으시다. 신체 부위에다가 박다 안 하고 밝으시 들어갔으니까 주체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 간접 높임이 이런 것도 되죠. 생각이 있으시다. 자, 어머니께서는 자, 생각이 있으시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런 걸 주체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거 어울리네요 안 하고 어울리시네요. 자, 시 들어가죠. 이런 걸 주체 간접 높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답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주어니까요. 그 다음 잠기도 주어니까요. 주어밖에 없으니까 주체 높임법이라고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 1번 어째서 객체 높임입니까? 어머니께서가 아니죠. 어머니께.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는 건데 어머니께서는 주체 높임법입니다. 어머니께서 오셨어. 근데 어머니께 요거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기본적 문법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 부사어를 높여서 어머니께 드리다, 어머니를 뵙다, 어머니께 여쭈다, 드리다, 여쭈다 쓰면 여쭈다 쓰면 객체 높임법이죠. 자, 그 다음 3번 아버지를 목적어를 높여서 자, 목적어도 객체죠. 부사어와 목적어가 객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시다. 오케이. 그래서 객체 높임법입니다. 외워봅시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 드리다. 4개가 객체 높임 동사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할아버지를 목적어를 높여서 보고 아니고 할아버지 보고 안 해요. 뵙고. 자, 그래서 목적어 높인 객체 높임법이라고 자,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주어진 지문에서 답을 반쯤 가르쳐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있을 땐 보기에 철저하게 집중하셔야죠. 그래서 경제성 원리, 그래서 전자, 자, 하나, 둘, 셋, 넷째 줄, 음절 끝소리 규칙. 여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 동화현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화현상에는 자음동화, 자, 비음화 유마는 자음동화, 비음화 유마, 그 다음 모음동화도 있을 것이고요. 이몸 순행동화, 이몸 역행동 하는 거. 그 다음 국외음화 같은 것도 동화현상입니다. 그 다음 원순모음화 같은 것도 동화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음운과 음운이, 제가 음운 플러스 음운이라고 쓸게요.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영향관계에 들어가면 같을 동자를 써요. 자, 서로 닮아가기, 비슷해지기. 그러니까 닮아가기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 영향관계에 있게 되는 걸 보고 이걸 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서는 2번에 굳히다. 자음 축약도 있지만 자, 2번이 제일 재밌으니까 한번 먼저 해볼게요. 디귿하고 히읗이면 자음 축약이 되죠. 그것만 해도 A번이고요. 첫 번째 조건이고 굳히다. 드흐드 트트트. 그 다음 여기서 1번하고 2번 이 모음 때문에 티읕이 치읕으로 바뀝니다. 드트가 즈츠로 바뀌면 이런 걸 보고 국외음하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국외음하는 동하고요. 그 다음 자음 축약은 축약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경제성 원리라고 보셔야죠.
자, 그 다음 1번 만누입니다. 만누이. 요 비음 때문에 이게 비음으로 바뀌어서 만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음동하고 전자입니다. 경제성 원칙이죠. 그 다음 3번 잡히다입니다. 피업하고 히읗 해서 발음해서 자피피피 피업으로 나니까 자음 축약입니다. 요것도 자축약이니까 자음 축약이니까 전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4번은 집비돌기죠. 앞에 비읍이니까 뒤에 비읍이 집비삐삐 발음 날 때 된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후자에 해당되는 거죠. 보기를 잘 보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은 1번입니다. 맞추셨죠? only 나만이 알고 있다. 본용은 보조용은 띄어쓴 거요. 그 다음에 오는 보조용어는 절대 붙일 수 없습니다. 알고 띄우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번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옷 한 벌, 옷 띄우고 단위명사 띄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잖아요. 한 띄우고 버립니다. 그 다음 3번 어이구 중요합니다. 비가 올 듯도 요게 조사잖아요. 자, 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본용어하고 보조용어 사이에 조사가 없으면 올 듯하다. 그 다음 붙여도 되죠. 올 듯하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되는데 여기 조사가 들어가면 동사, 의존, 명사 그 다음 요게 다시 동사니까 앞도 띄우고 뒤도 띄우고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아는 척하다. 에이 이럴 수는 없죠. 자, 척 의존 명사에 하 접사가 들어가서 동사윤사 보조용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척하다 이래도 돼요. 자, 근데 척 의존 명사에 하 들어가서 한 덩어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보조용언이 됐을 때는 척과 하다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붙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아는 척을 하다, 아는 척도 하다, 아는 척만 하다, 도를만 요런 강조하는 조사밖에 실전에서 실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죠. 조사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앞도 띄우고 뒤도 띄운다. 그렇게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2번이 답입니다. 절에 가도요, 눈치가 빠르면 삼겹살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출친 순경 비읍 이론으로도 알아서 답을 낼 수 있지만 뒤에 거 보고 눈치채셔도 되죠. 제일 쉽게 푼 친구들은 더워, 쉬운, 쉽다, 쉬운 뭐예요? 비읍 불규칙 동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 동사 형용사가 15세기 말에서는 순경 비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래서 1번 같은 잡다, 없다 하고 다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번 내볼게요. 요런 거는 규칙 용언이죠. 요렇게 규칙 용어는 모음 의미를 붙였을 때 잡아, 업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5세기식으로 표현하면 15세기는 연철이잖아요. 받침을 안 놔두니까 잡아, 업어 이렇게 갑니다. 요런 표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문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뭐 9급이야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늘 쉽게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 규칙 용어입니다. 잡아, 업어예요. 자, 근데 굽다. 자, 굽다. 길게 발음하는 굽다. 그 다음 덥다. 그 다음 괴롭다. 지금 여기 답이 반갑다 있으니까 반갑다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럴 때는 이게 불규칙이거든요. 비읍 불규칙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그 용례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더워 해봐야죠. 이런 거는 괴로워. 그 다음 반가워 안 해요. 반가워 이렇게 됩니다. 요런 불규칙 동사 형용사를 15세기에 유성음하라 그래요. 자, 유성음하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강조하는 건데 현대 국어에도 유성음하라는 게 있거든요. 중세 국어에서는 비읍을 순경 비읍으로 좀 부드럽게 표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발음 나는 걸 부드럽게 표기하기 위해서 휘옷을 반치면 지 R&B 데디 같은 김주한 목소리 같은 것처럼 즈 하고 들들들 떠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굽어,
그 다음 더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괴로봐. 예전에는 모음자를 지켰으니까 바겠죠. 반가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을 좀 덜 했으면 규칙용언에서는 잡아 업어 비읍이 유지가 되는 데서는 순기용 비읍이 나타나지 않고 모음어미를 붙였을 때 비읍이 샬랄랄라 없어지는 구워 더워 괴로워 반가워 고와 매워 이런 데서만 순기용 비읍이 나타난다. 이런 걸 유성음화라고 한다.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전체를 훑어보는 게 이 수업의 초점이니까요. 자, 질질 늘리지 않을게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1번 조직이 짜이다. 노노노. 이중피동입니다. 자, 이중피동은 절대 금지 원칙이죠. 자, 내가 조직을 짜다. 조직이 짜이다. 이것만 해도 이미 피동이 돼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영어 수동태 아닙니까? 근데 요것만 해도 피동 접사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어지다, 짜이어지다, 연결음이 쓰고 치다라는 피동 접사를 또 쓰시면 안 돼요. 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조직이 짜여 있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 9번 오랜만에 공무원 시험에 이게 보통 소방직이나 교육행정직 문제에서 나오는 녀석인데 공감각적 심상이 오랜만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공개된 시험에서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소방직 같은 데서 교행직에서는 늘 나오고 있었지만요. 자, 그래서 네모안에 보겠습니다. 정정시죠.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그래서 이건 상상력을 쫓아가야지 됩니다. 울음은 청각이거든요. 근데 이걸 금빛이라고 상상력을 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으로 바꾼 거 바꿔야지 됩니다. 이쪽 뒷부분이 상상력이 들어가면 시각 아니잖아요. 소 울음소리를 come on baby 해서 소를 붙들어 놓고 너 금색으로 울어봐 그런다고 소가 골드 금메달 그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작가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20세기 영국 시인에서 출발한 공감각입니다. 작가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바람이에요. 정상적으로 뜨거운 바람.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감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쫙 하면 뜨겁다, 건조하다, 촉각이죠. 근데 파랗다, 시각입니다. 자, 시각으로 바꾼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너무 유명하죠. 이건 외워도 외웠겠다. 태양이 울린대요. 에이, 개거짓말입니다. 태양이 비춰가는 건 시각인데 그걸 에코. 자, 태양, 양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 청각으로 바꾼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조금 어려우신가요? 풀벌레 소리를 발로 차다. 찰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청각인데 차는 감각은 피부 감각이니까 촉각. 어쩌면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찰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지닌 물건으로 본다면 근데 청각을 촉각으로 바꿨다라고 저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3번. 요건 4.19 추모십니다. 3번에는 상상력 들어간 감각 트랜스가 없어요. 감각의 전이라고 그래요. 상상력. 감각을 바꾼 게 있어야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번 언어유희 1번 답입니다. 자, 말도 웃지도 자연이 그렇게 좋대요. 윤선도 선생은. 자, 근데 2번 여기서 언어유희는 명월에 있죠. 명월관에서 명월이요. 기생 이름도 되고 황진이 기생 이름도 되고 밝은 달도 되고. 자, 그 다음 3번 첫째 줄이 동음이야 갖고 장난친 거잖아요. 이 완전 개콘 같아요. 매미는 맵다, 쓰라라미는 쓰다. 자, 이런 거요. 그 다음 4번. 요게 좀 어렵습니까? 제가 덜어 가르치는데요. 자,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임재라는 한량이 기생 한운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비 맞고 들어가면서 이 시를 읊었대요. 그랬더니 한우가 어이 얼어자리 이러고 장난으로 화답가도 있습니다.
찬비는 차가운 비도 되고요. 그야말로 찬비도 돼요. 자, 근데 기생 한우 이름도 됩니다. 언니 이름이 자 차가울 한자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요게 얼음이라는 부수고 비우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차가운 비라는 기생 이름을 풀어서 찬비. 그래서 자 오늘은 너를 만났으니 어우러져 잘 까누라. 어머 야하다. 은근히 야한 노래입니다. 옛날 사람 이렇게 재밌게 은근자로 연애를 하는 거는 재밌네요. 자 그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서 A와 B. A는 너무 뚜렷하죠.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번 언론의 과장 보조는 납언밖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 2번 엉터리고요. 완전히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세요. 2개만 공통분모로 찍어주셔야죠. 이런 그럴듯한 말에 여론의 힘이 커지다. 이런 얘기는 가번에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단편적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한다는 것은 납언밖에 안 됩니다. 자, 단무지 자투리라는 단편적 사건을 갖고 쓰레기다 또는 그거 하나 갖고 모든 만두를 다 쓰레기 만두라고 생각한 거는 납언밖에 안 됩니다. 2개 공통점을 묶어야지 되니까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기꾼이잖아. 그래서 자 4번 표현에 의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표현에 의해 그러니까 단무지 자투리가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쓰레기 만두다 라고 해서 모든 만두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다음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거꾸로 받아들여진 거니까 공통점 찍으라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번 요거는 본문을 먼저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밑에 보기를 갖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단락을 잘 고르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죠. 나가 안 됩니다. 라가 좀 더 폭이 넓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한번 볼게요. 40년을 차이에 두고 드러난 한국 문맹률의 극적인 반전. 그러면 40년을 격하여 사이에 두고 드러난 한국 문맹률에 대한 정보가 앞에 나와줘야지 됩니다. 의문형이라고 무조건 문제 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가 1번입니다. 그리고 팁 하나, 시간 전개가 나오면 제일 앞선 시간이 1단락입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번 5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래서 3, 40년을 격하여 드러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문맹률 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라번에 먼저 나오고 그 이야기를 뒤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번 제일 끝에 80년 중반 이후에는 문맹률 조사가 의미가 없어져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있다. 자, 그다음 그 문맹률에 대한 해설 가번으로 이어가야죠. 세계 최저. 그래서 3, 4번을 집어넣고 라번을 집어넣고 라단지, 라간지에 초점을 맞춰 가시면 4번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건 항상 보기부터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갈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언뜻 개었다가 잠깐 비가 오고 다시 비 오고 그러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제멋대로 원칙 없이 바뀌는 거니까 사람들 인심이 손을 뒤집었다 손을 바로했다 요렇게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정성 말 죽은 데는 가도요. 그 집 강아지 죽은 데는 가도 정성이 죽으면 끈들어졌으니까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염량세태. 이런 문제에서 3번 찍지 마십시오. 자기가 조금 덜 들어본 고사성을 무조건 찍고 나오는 엉뚱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환해풍파는 관직에 어려움이 많다. 갑자기 사고 생겨서 뭐 잘리기도 하고 장관들은 그렇더만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상춘곡입니다. 상춘곡과 관동별곡은 국가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잘 나오는 대목만은 해석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 자, 외웁시다. 시조 가사는 사음보입니다. 이거는 정보로, 사전 정보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 추리도 할 수 있어요. 이봐 이웃들아 하나 둘 산수 구경 가자스라 3, 4, 4, 4조에 1, 2 숨쉬고 또 3, 4 해서 4박자거든요. 그래서 삼원보인 고려가요보다 통일감,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주객도치기법, 중략 뒤에 결사 부분에 있어요. 공명도 나를 꺼리고, 자, 끼우고 꺼리고죠. 그래서 요게 주체잖아요. 공명이, 요게 이가 주격조사니까요. 그 다음 나를 객체, 목적어. 근데 사실상 내가 부기 공명을 꺼린 겁니다. 내가 서울 가서 벼슬 안 한 거죠. 공무원 안 한 거예요. 관리 안 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주객 도치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별을 보고 우는데 별이 나를 보고 눈물 짓는다. 자, 나를 보고 눈물 짓는다. 아니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내가 별을 이런 걸 보고 주객도치기법이라고 문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4번 시조종자 아모타 석자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띠하리 3543 시조종장과 가사의 낙구 끝부분이 똑같으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노말가사 정격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석자는 향과 감탄사에서부터 쭉 시조까지 가사까지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해석이 필요한 대목을 제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위로 가서 답청, 자, 둘째 주 답청, 풀받기는 오늘 하고 기수에 가서 목욕하는 건 내일 하자. 그 다음 아침에 채산하고 산나물 캐고 그 다음 중요. 나조는 뭡니까? 노. 저녁에 낚시질 하자. 각고역 이건수를 칙배로 걸러놓고 이 사람 성깔 없는 사람입니다. 양반 어른인데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막걸리 먹고 그 다음 송강정철 장진주사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꽃나무 가지 걷고 계산되면 먹으리라. 자, 술을 신나게 먹겠대요. 그 다음 맑은 향기 잔에 떨어지고 툭툭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어른 기분 좋으십니다. 그 다음 공명도 나를 끼우고 해서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리니. 그 다음 괄호메어 넣기. 이 상춘공은 괄호메어 넣기 워낙 중요합니다. 청풍명을 한자 보시고 그 다음 단표누왕은 공자님 제자였던 안회의 고사입니다. 여기다가 도연명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정격가사고요. 그 다음 15번 뒤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보기부터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규정, definition, 정의, 개념 규정, 단어 뜻. 자, 그 다음 나와보는 분류 구분. 자, 그 다음 비유적, 뭐뭐과 같다, 뭐뭐처럼, 뭐 이런 직유 은유법 있으면 되죠. 그게 보이고, 그 다음 구성요소 분석. 그래서 이걸 전체 주제는 뭡니까? 세잔의 그림 특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와 라를 그래서 비유는 작곡가처럼 그런 부분에서 보이죠. 그다음 16번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제일 많이 묻더라고요. 1번 문제 부사의 연결되는 어디에 차가 나다 하고 16번 이 문제를 제일 많이 물었어요. 근데 또 쉽게 푼 치고는 되게 쉽게 1번이 답 아닙니까? 나번보다 가가 구체적 감각적 묘사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절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살 그래서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그 다음 담매로 때려 엎었다. 달금 푹 엎어진 채 죽어버렸다. 매섭게 나자빠졌다. 나번보다 훨씬 실감나고 박진감 있는 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을 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나라는 등장인물이 소설 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한테 자기 주변의 사건을 그대로 풀어줘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따옴표가 없죠. 말하기 기법이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문학 이론에서 소설에서 출제될 거 이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telling, showing. 그래서 telling 직접적 제시요. 원래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동명사입니다. telling 말해주기 직접 서술자가 자기 주변의 일을 등장인물이 자기 주변의 사건, 자기 감정, 정서, 내가 어떻다, 내가 지금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걸 다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다 설명을 해줘서 설명적 제시, 직접적 제시, 말하기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대조되는 이번에 나온 보여주기 기법이면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따옴표가요.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나 행동이 있어야지 가번을 보고 말하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번은 완전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은 나가 없죠. 소설 속에 나가 없고 제일 끝에 가서 을소는 불같은 화가 버럭났다. 수탉이 다쳐갖고 돌아온 모양을 카메라로 쫙 돌리고요. 구체적 어떤 동작 배경들을 쭉 쓰고요. 대상에 대해서 카메라를 돌려주고 그 다음 끝에 가서 나는 아닙니다. 을손이는. 그러면 서술자가 밖에 있는 거죠. 이 작품 바깥에서 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로 수탉과 을손을 관찰한 특히 수탉이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끝에 측은한 생각이 미움의 감정으로 변했다. 요 정도 해설 나와주는 걸 전제적 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면 심리 같은 게 다 나와줘야지 돼서 이런 거는 관찰이라서 3인칭 관찰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2번은 가에서 말하기 방식을 썼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나의 시점 변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관찰자입니다. 그 다음 4번 가가 1인칭 주인공이니까 주관적 태도로라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밑줄 먼저 선택지예요. 본문을 먼저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 시간 내에 15분 내에 20개 못 풉니다. 이렇게 긴 지문을 1번 보기에 철저히 줄긋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문에서 초점을 맞춰줘. 그러니까 집중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앉아서 수업도 듣는데 그 정도면 우리 시험 볼 집중력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시험 시간에 실전하고 똑같이 시험 보는 훈련을 3월 달부터는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동영이나 이런 걸,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서라도요. 그래서 1번 과학의 의도는 시의 의도와 유사한 점이 있나? 그거 딱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과학과 시가 비슷한 점이 있나 없나가 나오면 되죠. 2번 시인이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재현하려는 세계는 무엇인가? 그 다음 3번 세계를 인식하는 목적과 대상은 시인과 과학자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 내용이요. 그 다음 4번 시가 소설이나 희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가서 첫째 단락 보겠습니다. 과학과 문학의 기능은 재현과 표현으로 구별되어 왔다. 그래서 다르대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1, 2, 3, 4 없어요. 얼른 내려가셔야죠. 2단락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초점. 시는 다르다. 시는 허구가 아니래요. 소설이나 희곡 같은 허구가 아니랍니다. 1단락 끝에 소설, 희곡은 허구라고 돼 있죠. 시는 허구가 아니랍니다. 그 다음 시인이 의도하는 것은 밑으로 갑니다. 발견했거나 경험했다고 확신하는 객관적 진리를 재현해 보이려는 거다. 우리 상식에 허를 찌르네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진리를 재현한대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시적 의도는 외적, 내적 세계에 대한 정보다. 인지적, 지적이라는 점에서 시의 의도, 과학과 가깝대요. 유사한 점이 있다니까 1번 되죠. 그 다음 소설이나 희곡과는 다르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확인할게요. 인식의 대상과 목적이라는 점이 서로 다 어떻게 다른지는 그 뒤로 나와야겠죠. 이 본문에는 어떻게 다른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3번이 답이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이건 지금 문제가 주장이거든요. 주장이면 결론이고요.
제목을 고르라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주장을 고르라, 결론이 뭐냐? 제목. 똑같은 유형인데 끝단락만 읽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단락 갖고 정 안 나오면 100% 나와요. 만약 안 되면 1단락을 보충해서 읽어주시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요. 저 마지막 단락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그런 혼란은 밑으로 쭉 가요. 교육이 뭔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대. 그래서 쭉 가요. 제일 끝에 내죠. 너무나 많은 학생이 자신의 내적 일탈 능력, 요때 내적 일탈 능력은 뒤를 보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상실하고 상상력이 유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야 될 상황에서도 상상력에 호소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스스로 금해버린다. 그러면 이 글이 주장하는 건 뭔데요? 자기가 직접 책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제를 몇 개 맞췄는지 보시고 개수에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 2월이잖아요. 2월하고도 이제 보름이 지났으니까 15일이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기가 틀린 문제에 집중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대안을 세우겠다는 걸 오늘 반드시 요 해설 동감을 듣고 방법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뒤에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한 해설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답은 중요하지 않고요. 1번 말하기 방식, 텔링 방식을 다시 한번 제가 요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1번 직접적 제시라 그럽니다. 설명적 방법, 분석적 방법.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 성격을 뭐 해줘요? 해설,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그 다음 3번 독자 상상력 제한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써주는 대로 독자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캐릭터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자, 그 다음 서술자가 이제 직접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돼 가는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똑같은 염상섭 3대지만 따옴표가 없죠. 듣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듣기 성격, 듣기 주변의 사건들, 형편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이 아니고 듣기는 병화는 그랬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취문 꼭 읽어주시고 이 작품과 같이 서술자가 직접적 제시, 텔링, 말하기죠. 그 다음 자 서술자가 듣기 성격을 직접 설명하는 건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도 워낙 판이 곱고 다감한 성질인 만큼 정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마지막 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너스니까 얼른 갈게요. 2번 쇼잉입니다. 4번 간접적 제시 또는 드라마에서 주로 보인다. 그래서 극적 제시라 합니다. 그 다음 5번 대화나 뭐요? 행동입니다. 그 다음 자 상상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독자는 그 보여주는 것만 갖고 등장인물 성격, 사건 배경 같은 걸 짐작해야 되니까 독자가 직접 상상해야 되니까 캐릭터하고 독자,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는 오히려 6번 가까워진다. 작가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컬러가 다르죠. 따옴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갑니다. 두 인물이 갈등하는 근본 원인은 돈 문제죠. 돈의 사용 방식, 가치관의 문제.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이런 걸 보고 쇼잉, 보여주기, 간접적 제시 또 하나 더 드라마틱 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충 자료 하나 넣어놨으니까 공부하는데 복습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것 정확하게 점검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